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전달해드리면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북쪽을 향해서 또다시 2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의 경제적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 피해를 도와주는 것이다, 인도적인 사업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각종 명분들을 내걸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와중에다가 또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다뇨. 제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대북 지원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북한에서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절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실제로는 가증스럽게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뜻하는 ICBM 같은 것들 실험을 준비하는 등 이제 대화를 중단하고 또다시 험악한 깽판을 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가지고 해외 각국 정상들이 만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극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세계 언론들은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직접 나서가지고 시간 단위로 북한의 행보를 추적하고 그리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북한의 또 고강도 도발이 또다시 임박했다며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와중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북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억 원이 넘는 액수의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일부는 23일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열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마을 단위 통합사업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이라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북쪽에다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핑계로? 북한의 재해재난 복구 및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20억 원이 넘는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 내 태풍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그런 평안, 함경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제 마을을 정해가지고 필요한 시설 개보수를 하고 그리고 또 재난 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제 명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 한번 보세요. 재난 관리 예방에 8억 700만 원, 식수 및 위생 증진에 5억 4,400만 원, 그리고 보건 활동 등에 6억 5,400만 원이 각각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항목 하나씩에만 해도 이탈리아 슈퍼카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이제 슈퍼카급 그런 자동차들을 살 수 있는 금액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액수의 돈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한국에도 못 먹고 힘든 결식아동들 많잖아요. 이거를 왜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되죠?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강력한 성능의 또 무인 정찰기를 최근 우리나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바깥 현실에서는 사태가 국제사회가 이렇게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북쪽을 위해서 2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2천 원을 써도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의 특수부대가 북한 대항군을 상정한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직접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일까지 있었는데, 자, 군인들이 속된 말로 빠지게 훈련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우리나라 지도부에서는 대놓고 툭하면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면서 틈만 난다 하면, 건수만 잡힌다 하면 직접 적국에다가 보급을 꽂아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군인들이 빠지게 훈련하면서 뛰어다니면 못하냐고요. 우리가 적국에 보급을 대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제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국가의 주인은 물론 국민입니다. 그죠? 국민들 대단하죠. 위대하죠, 국민들.
근데 그 국민들이 한번 어리석은 결정을 잘못 내려버리시면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한정된 국가의 자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신 그 국민들의 혈세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20몇 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남자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왜 2년씩 저 고생을 해야 됩니까? 밤에 친구들이랑 술이나 한잔 마시고 게임 한판 하다가 편안하게 잠이나 자면 그만일 텐데 저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저 새벽에 마치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깊은 산중턱에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저 개같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앳된 친구들이 왜 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저기 나가가지고 유튜버 얼음사이다도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도 군 생활 중에 정말 여러 번 갔다 왔던 곳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철책들 그리고 국경선 그거 정말로 사람 손으로 지켜지고 있는 곳입니다. 무슨 특수한 기계 같은 거 사람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특별한 누군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한여름 밤중에 아무리 더워도 한겨울 새벽 3시 4시에 한창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추워 죽겠는데도 이불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데도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삼촌, 형님들이 왜 군대를 갔다 왔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왜 조만간 저기에 또 가야 되는 거죠? 미필이라면 여러분들이 왜 저기에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 광활한 철책 보이세요? 봄과 여름이 되면 잡초가 엄청난 속도로 자라납니다. 사람이 안 볼 때마다 1cm씩 올라온다니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그 몇만 명의 국군 장병들이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국경선 동서로 끝까지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사람 손으로 그걸 다 관리를 한다고요. 풀이 와도 사람 손으로 뽑아내야 되고 눈이 오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치워야 됩니다. 삽을 들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저 전선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은커녕 각자 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려가면서 개인 돈까지 써가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 노동 착취를 묵묵히 참고 견뎌온 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로 감사와 염치를 좀 가져야 된다고요. 정말로. 오죽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데도 지원받는 북한에서조차 남한의 태도가 구차스럽다며 온갖 조롱과 오히려 목에 뻣뻣하게 힘을 주면서 갑질을 해댑니다.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까지 그토록 악착같이 도와주고 퍼주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문재인은 지금까지 자기 속내나 공약을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절대로 쥐어줘서는 안 되는 전지전능한 권력의 마법 칼자루를 쥐어준 건 다름 아닌 국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제발 좀 뭔가를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